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18일 그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좀 끝났죠.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네, 드디어 배터리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그래서 오늘 최근에 좋은 뉴스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또 올라간 이유가 있죠. 리튬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소개해드리고, 일단 오늘 정말 또 이렇게 내용이 아주 긴 건 아닌데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감 시황, 삼성 바이오에피스 얘기 좀 해드리고, SK 하이닉스 급락가 저희 요거 아침에 저희 로켓 속보로 바로 올려드렸거든요. 투원투게더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 후려쳤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를 오히려 목표주가를 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의견이 엇갈리고, ABB 여기 이제 전력기기 회사인데 JP모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서화백의 그림놀이 채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텔레그램.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주요 외국계 증권사 우리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딱 보니까 챗GPT로 요약해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중국이 요즘에 공급 과잉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중국 공급 차질 우려에 리튬 관련주가 급등했다. 요거는 저희가 아침에 바로 올려드렸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로켓 속보로. 왜냐하면 오늘 미국에서 리튬 관련주가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오늘 2차전지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아침에 이제 그 미국 시장 적으면서 엘버마리람 회사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리튬을 중국이 이제 공급을 좀 줄이겠다. 이러면 리튬 값이 올랐잖아요. 이게 쉽게 꺾일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오늘 바로 2차전지가 그냥 포스코 퓨처엠. 왜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냐면, 그때 중국산 흑연 그 관세 때린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 93.5%의 엄청난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이러면 누가 수혜죠?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죠. 전 세계에서 비중국 회사 중에 가장 흑연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요 두 이슈가 이제 겹쳐가지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양식품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HSBC가 중립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은퇴자들 401k라는 이제 그 퇴직연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크립토, 암호화폐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정말 파격적이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내 PI 필름 스프레드 급등세로 전환. 오늘 그래서 뭐가 올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PI 필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PI 첨단 수제. 그다음 TSMC 실적, 그다음 자율주행 경쟁 심화는 배터리한테 좋다. 미국 태양광 시장을 막는 자와 뚫는 자. 정제 마진이 요즘에 좋고요. 리츠가 좀 소외되는데 박세려 연구원이면 걱정 말자. 리츠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측면으로 보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넴텍, ST팜, 파크시스템즈, NC, 녹십자, 삼성 E&A, 인텔, 리안테크, LNF, 금호석유, 대양전기, 그리고 전자공시는 파이넴텍과 현대코퍼레이션까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미국에서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돼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장을 열었고요. 오늘 제목은 실적이 짱이다. 미국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사상 최고치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조금 떨어졌고요. 환율은 요새 좀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자,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6월 소매 판매 좋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고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어쨌든 새로운 경제지표 발표와 수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좋았고, 펩시코, 유나이티드 항공, TSMC 다 좋은 실적들을 냈죠. 88%가
50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88%가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예상보다 우호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도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어요. 지난 4, 5월 마이너스 났는데 이번에 0.6% 성장. 그거 좋았죠.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 그리고 미국의 투자 분석가 브렛 커넬은 워닝 시즌 시작되면 완벽한 시기에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건 매우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세나 이런 거에 좀 시장이 좀 이슈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 중추니까 상당히 좋은 지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23일에는 테슬라, 알파벳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매 판매고요. 좀 회복됐죠. 조금이나마.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해도 증가. 자동차 부품과 잡화점 소매 판매가 증가를 주도했고 관세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꾸준한 소득 증가가 소비 지출을 촉진시켰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6월 소매 판매가 강세로 2분기 실질 GDP 좋을 것 같다.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소비자들이 요즘에 소비 안 한다. 이건 너무 과장돼 있었다. 관세와 사상 최고치로 돌아온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완전 고용인 경제와 증가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적었다. 이제 복귀할 때다. 네. 그래서 경제가 확장되는 이상 계속 사람들은 지출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자, 이 엔비디아 AMD가 중국의 AI 칩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아시겠지만 호재죠. 그래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도 이건 게임 체인저다. 근데 얘네만 수혜받는 게 아니라 다 수혜다. 이런 얘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엔비디아 AMD 목표 주가 다 올렸고요. 이들만 이익이 아니라 여기 브로드컴, 마벨도 수혜고, 삼성과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도 동반 수혜래요. 네, 요거 이제 외신 기사예요. 외신 기사에서 나왔던 건데 TSMC와 HBM 제조사인 삼성도 콕 집어가지고 수혜다. 왜냐면 이들이 HBM 공급하고 TSMC가 AI 칩을 만드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0.7%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우버가 루시드하고 협업한다고 하니까 로보택시 경쟁이 우려된다. 그래서 빠졌고, 엔비디아 강세 보였고요. TSMC가 뭐라고 했냐면 AI 너무 좋습니다. 예, 수요가. TSMC 급등. 어제 설명드렸죠. 예,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25에서 오히려 올렸어요. 이게 호재였고, 마이크론은 어제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 때문에 공급 가행 이유로 빠졌고, 퀀텀 스케이프도 폭발을 해버렸어요. 예,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중국산 흑연에 관세 때리고 비중국 기업을 우대하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회사들한테 호재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고, 오라클도 지금 계속해서 AI 투자 열기 올라가면서 성장했고 상승했고, 일라이릴리움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바이오주는 하루 만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G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보잉에 엔진 납품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항공기 엔진 제조 기업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넷플릭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익률이 좀 둔화될 거래요. 예. 그래서 좀 시간에 있으면 빠지지만 놀라운 실적은 맞습니다. 여전히 호실적 광고 기반의 요금제가 히트를 치고 있고, 오늘 사실 가장 이슈는 루시드 그룹이에요. 그 전기차 회사. 우버가 이 회사에 2만 대 루시드 차량을 SUV 차량에다 이 누로 드라이버 레벨 4가 뭐냐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루시드 SUV 차에 넣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로보택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버도. 우리 안 진다. 우리도 로보택시 할래. 차를 뭘로 했냐? 우버로 한 거죠. 아니 루시드로. 그래서 루시드가 그냥 하루 만에. 테슬라는 불편하죠. 저게. 경쟁자 생기니까. 펩시코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덜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좋았고, 알버말이 오늘 급등했죠. 리튬 생산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마이닝의 칭하이 지역 운영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감사한 이슈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미국을 요즘에 미국 증시 많이도 안 보시죠? 재미없죠? 이런 시황도. 예. 한참 이제 미국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도 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 시황을 안 보면요 한국 시장이 안 보여요. 왜냐면
미국 주식을 이렇게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아 오늘 우리나라에서 뭐가 좋겠구나 답이 딱 나와요. 그잖아요. 오늘 앨범알 퀀텀스케이프 다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한국 배터리 움직이겠는데? 이제 이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잘 꼭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에 대한 힌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의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죠. 뭐 PB 상품 같은 건데 약이라서 그런가 PL 방식으로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죠. 그래서 대형 유통사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기다 이제 공급만 해주면 파는 건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미국 1위, 미국 2위 그 PL 방식 제품 공급 계약 이 회사들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큰 PBM 회사들 처방약을 관리해주는 그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달고 이제 삼성 브랜드를 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달아서 쟤네들이 미국 전역에 출시하는 거죠.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오시밀러 이 삼성바이오로직 이 에피스가 PBM 빅3잖아요. 그 아주 큰 세 개 중에 두 곳과 한 번에 계약 맺은 건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고 빅3가 미국 처방약 시장 유통을 하는데 80%는 점에 얘네 안 거치면 약을 못 파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이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게 뭐냐면 스텔라라 세계 10대 매출 의약품 중에 하나고 엄청난 매출이 1년에 나오는데 이거의 복제약입니다. 삼성바이오가 했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도 하고 있어요. 예. 경쟁이 치열하지만 삼성바이오를 바이오에피스가 어쨌든 여기도 진출을 했고 이번에 아마 요거를 좀 납품하는 걸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L 제품은 과거 세계 최대 매출 의약품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연 23조 규모의 미국 시장을 바꾼 이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니까 에브비가 휴미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회사가 방어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점유율이 2%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저런 이제 PBM과 자체 브랜드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면 얘네가 대신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판도가 바뀐대요. 바이오시밀러가 심투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업을 했었고 유럽에서는 이미 1위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가 1등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국까지 지금 확보를 할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 단위 이상의 신규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오르는 게 좋거든요. 일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인적 분할 할 텐데 이제 그거 앞두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금약과 대역 정량인데 뭐냐면 그냥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사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로 사라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 우려할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재평까지 하이닉스 밸류가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내년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아지긴 해요. 이미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못해서가 아니라 삼성이 잘해서예요. 삼성이 잘하면 엔비디아 들어가죠. 그럼 하이닉스 점유율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쟁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골드만삭스 좀 안 좋게 쓴 건데 이미 선반영은 했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번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오히려 삼성이 좋다. 지금은. 그 삼성이 요즘에 강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의 보고서도 있으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좀 설명드린 겁니다. 길게 좀 썼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다. 고객사가 다변화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또 독주하는 게 아니라 비엔비디아도 많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대비 프리미엄이 축소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이는 하이닉스의 밸류 축소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재평가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더 위험 대비 보상이 더 크니까 낫다. 근데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거를 좀 뭐 수익 추정치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좀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하이닉스가 그걸 반영을 또 하고 있고 기본 경쟁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예, 이번 조정을 또 활용하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시간.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너무 지금 과도한 우려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공급 과잉 안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들기도 어렵고 HBM은 시장은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사래요. 목표 주가 하이닉스 4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골드만이 틀린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올려버렸어요. 하이닉스 목표 PBR이 무려 2.4배입니다.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인하가 될 거래요. HBM이 내년에. 이거 이제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인하할 거냐? 근데 인하폭이 적다. 그래서 크게 영향 안 받는다. 이런 시각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칸. 그 ABB는 이제 한마디로 그 전력기기 회사로 알려졌는데 실적 발표 후에 그 8%나 올랐고 전반적인 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대요. 그리고 미리 선주문 한 게 아니래요. 관세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수요 회복이 좋았다. 특히 유틸리티 발전, 데이터 센터 좋았다. 그래서 경영진이 수요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였다. 관세랑 영향 없이. 그래서 이 부분 또 전력 인프라 수요, 데이터 센터. 핵심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력기기 뭐 단단하다. 전력기기 또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공급 축소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서화백의 그림놀이에서 요약을 해주셨고, HSBC 이제 증권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인데, 과잉 경쟁은 사회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너무 공급이 많아요. 그건 뭐 알고 계시고,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이거 공급 개혁해야 되는데, 옛날에 2015년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땐 석탄, 철강, 시멘트 중심입니다. 지금은 철강, 태양광, 전기차, 신산업 중심. 다르죠. 중앙정부가 그때는 직접 명령했는데 이번에 업계 자율로도 한대요. 네. 근데 중앙정부가 좀 압력은 넣겠죠. 그래서 그때는 도시재개발 인프라 투자도 경기 부양적인데 지금은 부동산 소비 둔화로 수요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늘어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태양광, 철강, 리튬 배터리, 자동차 순으로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공급 강이 너무 심해요. 철강, 그 다음 리튬, 배터리,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감축을 선언했고, 주요 기업이 30%.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서 OCI 홀딩스가 좋았죠. 자동차 업계도 BYD가 얼마나 싸게 팔았습니까? 이제 좀 우리 자제하자. 리튬 배터리도 연구개발 비중 3% 이상 요구하고, 규제 좀 강화하고, 공급 좀 줄이자. 철강도 적자 기업 대상으로 경고. 너네 많이 생산하지 마. 인터넷 플랫폼도 너네 덤핑하지 마. 그래서 강력한 정부 개입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급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아마 중국 정부가 밀어붙여버릴 겁니다. 말 들으라고. 처음에 자유를 주지만. 그래서 이거는 좋아요. 중국이 공급을 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숨통이 튀어요.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배터리한테도 오늘 배터리도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오늘 중국 공급 차질 우려에 리튬 관련주 급등했죠. 그러니까 앨범알이 급등했는데 그 RBC라는 데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미국 최대 리튬 업체죠. 광산 기업 잔거 있어요, 중국에. 여기가 불법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리튬 채굴 활동을 중단했대요. 이게 이제 오늘 호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리튬주가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뭐라고 썼냐면, 뭐 리튬가 오른 거 알겠는데 중국 생산의 3% 수준이라 별 영향 없다. 평가 절하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단기적 흐름인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라. 아직 어렵다. 중국 리튬 기업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모건 스탠리 이건 의견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침에 요거 이렇게 적어 드렸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걸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투혼투게더의 이 강점은 여기 이제 투혼투게더를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시장 읽기 쪽에 여기 올려드렸죠. 리튬 이런 식으로 로켓 속보로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좀 올려드려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감산 소식에 급등했지만
그러니까 일부는 뭐 그거 올라봐야 단계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평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본 순간 오늘 급등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가도 이렇게 눌려 있는데 여기서 리튬 가격 오르는 거 뭐 일시적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호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빠져서. 근데 오늘의 주인공 어디죠? 리튬이잖아요. 그럼 양극재예요. 그 중에 포스코 피처엠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관련주도 적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또 로켓스포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이 모든 게 무료 아닙니까? 그죠?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니까 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주 좀 올랐고 또 이것도 있었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의견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 이런 내용도 좋게 작용했습니다. 음식료는 이제 여기 HSBC가 이제 이미 실적 좋은 건 반영됐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기 물론 맞죠. 엄청 올랐어요. 삼양식품이. 예. 그런데 갑자기 중립으로 어제 하이닉스처럼 중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KTNG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삼양식품 중립 140만 원 낮춰버렸어요. 주가 이미 반영됐다. CJ제일제당 수익 추정치 하향 조정, 오리온도 중립, 농심 중립, 하이트진로를 좋게 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반등 예상되지만 제일제당 식품 부분 마진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러시아, 베트남 신흥시장 성장세인데 중립 의견이고 삼양식품 아예 성장 좋지만 비싸다. 이렇게 아예 써버린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는 KTNG가 좀 유리하고 삼양식품, 관망, 하이트진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리오프닝 수혜주는 맞는데 요새 맥주나 이런 게 옛날만큼 많이 팔리진 않잖아요. 근데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트진로를 좀 추천을 여기선 했고 오리온 농심 제일제당까지는 좀 오히려 보수적으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HSBC의 하나의 참고 상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했냐면 미국 퇴직연금 401k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퇴직연금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주식형 위주로만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으로요. 디지털 자산부터 금속, 기업 인수합병, 사무직, 인프라 그린 여기에 광범위한 투자 상품을 넣게 만들었어요. 행정명령으로. 네. 그래서 보통은 급여의 일부를 이런 증권에 투자해 가지고 은퇴자금 마련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401k 플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은퇴자금을 미리미리 넣어요. 주식 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암호화폐를 넣어버리는 거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퇴직연금 시장에도 합법적으로 거기다 디지털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됐고 그래서 규제를 이미 5월부터 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이 401k 이런 쪽에도 디지털 자산을 편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진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자산이 점점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PI 첨단 소재가 급등했는데 그 폴리이미드필름 요게 스프레드가 원재료는 여기 있는데 단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스프레드 벌어지죠. 그럼 마진이 확 올라가죠. PI 필름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 38달러인데 전분기 대비 23% 올랐고요. 온디바이스 AI 기기 수요 증가로 방열 시대에 쓰입니다. 이렇게 점점 기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방열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내 PI 필름 업체가 아이폰 신규 모델 및 국내 폴더블폰 신규 모델용 초급바 FP12 필름 공급을 2분기에 추가했다라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6월과 7월 초순 평균 수출 판가가 킬로그램당 약 40달러 였는데 어쨌든 지금 최고치 기록을 했어요. 원재료는 좀 안정화돼 있어요. 약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수익성.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단가는 오르고 판가는 오르고 원재료 비용은 낮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는 정말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역대 최고인데 이렇게 보면 몇 년 만에 주가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PI 첨단 소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참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자고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폭발해 버렸어요. 좋은 뉴스죠. 좋은 보고서죠. 이걸 확인하시면 PI 첨단 소재 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SMC가 이제 코어스 캐파 생산 능력 26년 균형을 이룰 거라고 언급했는데 실적이 이제 Q&A예요. AI 핵심이 이겁니다. 그냥 공급이 수요가 너무 강하다. 온디바이스 AI 개발 빨라지고 있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3분기 가이던스 보면 4분기 줄 것 같은데 뭐 감소할 수도 있지만 우린 극복하겠다. 그리고 웨이퍼 가격 환율 영향 좀 받냐.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환율 변동 영향은 크지만 26년 충분히 53% 이상 이익률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고객들이 26년 수요를 25년 앞당기느냐 그런 것 같진 않대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대요. 그런 물량까지 해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35로 올려줬잖아요. 세액공제 더해주는데 근데 세액공제보다는 이번에 일정을 앞당긴 건 고객 수요 때문이라고 하고요. 마진에 대한 이 영향은 그렇게 5년 동안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오늘 미국 전기차, 아까 미국 시장에 설명드렸죠. 루시드가 우버랑 협력해요. 자율주행 시장 진출합니다. 두 회사는 6년간 2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도입을 하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구글, 소프트뱅크 등의 투자를 받은 바 있는 누로의 누르드로바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요게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이에요. 요걸 탑재를 해서 우버에 넣어서 그 이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는 루시드고.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26년부터 나올 텐데 점점 이제 테슬라, 구글의 웨이모랑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시장 커지겠죠. 그럼 자율주행 밸류체인도 좋고요. 거기다 배터리도 좋죠. 배터리는 왜 좋냐면 자율주행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높은 사용에 LFP는 좀 적당하지 않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배터리 강점 있는 2차 전지 한국 기업들 수혜 예상하고 LNF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큐셀이나 퍼스트솔라 같이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이요. 미국 태양광 제조 연합을 만들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도 중국산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규제를 안 해요. 옛날에 이제 4개국이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요 제품은 관세 부과에 이어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국가로 대상을 이제 그러니까 이 4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저기서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우회하는 거죠. 여기 인도네시아, 라오스 여기도 관세 때려달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사업하는데 중국산이 너무 또 싸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라오스 여기다가 이렇게 관세를 때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3개월 동안 조사를 해야 돼요. 빨리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죠.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하나큐셀은 뭐 생산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이 만약에 이 우회로 들어오게 되면 공급 과잉이 생겨서 정말 힘들어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막아준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스타트를 끊었고 하나큐셀이나 퍼스트솔라에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셀 모듈 추이인데 다시 급증하고 있죠. 예.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예. 이거 안 막으면 또 공급강이 생겨서 또 힘들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라오스도 대량으로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때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유가 요즘에 마진이 올라가요. 2015년, 24년까지 9.1달러인데 7.4 갔다가 9.1 갔다가 9.8까지 회복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고 세계 항공량은 횡보 수준이고 하지만 딱히 수요가 좋은 것도 아닌데 2분기 정제 마진이 아무튼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 미국, 중국의 폐쇄도 시작됐고 공급은 늘진 않거든요. 또 독립 정유사들의 이제 구조적인 공급 축소, 한마디로 공급이 주니까 정유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석유화학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수 무기화학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한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석유화학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진이 433달러가 옛날 평균인데 지금 259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진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리츠는 소외되고 있잖아요. 근데 위험을 분산시킨 자산이니까 뭐 안 간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고 리츠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는데 일단 5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해줘요. 5천만 원까지. 내년에 일몰됩니다. 이 법안은. 그다음 분리과세 신청 절차에 번거로움이 좀 있고 장기간 3년 동안 보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실제 세제 혜택을 받기가 이게 만만치는 지금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혜택은 있죠. 분명히 5천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있지만 이걸 장기간 보유해야 되고 아무튼 번거로워요. 신청도 하려면.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리츠를 조사해 본 결과 리츠를 자기 자산의 일부를 넣어놓는 거랑 안 넣어놓고 투자하는 거는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리츠 자산을 좀 일부 15% 정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 수익률이 일단 그렇지 않은 펀드보다 0.47%가 더 높다고 합니다. 복리 효과로는 최종 잔고는 20.4% 더 수익률이 높았어요.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제 당분간 분산 놓고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리츠가 힘을 쓰긴 좀 어렵고 다만 전략적 자산으로 해지 이제 위험을 좀 고려해서 좀 편입하는 건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츠가 소외받지만 증자 마친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한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넘어갈게요. 자, 파이nem텍부터 설명드릴게요. 파이nem텍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되냐 물어보면 이제 본인 그 이주영 연구원님이 제목 잘 썼죠. 예, 사도 된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보수적이라. 근데 아무튼 이거 애널리스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폴더블 폰 출시는 이제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어쨌든 이제 그동안 많은 뭐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잘 안 팔리잖아요. 사실은 예전만큼. 근데 이제 폴더블 폰이 대세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폴더블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확산되면 중화권도 이제 들어와서 좋을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 하죠. 애플까지 들어오죠. 독점 계약 끝나면 LG랑 BOE도 들어오겠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독점인데 언젠가 끝나겠죠 또. 근데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는 파이nem텍 도우인시스와 함께 커버 글라스인 HTG 아주 얇은 글라스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성 확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점 계약이 끝나도 과반 이상의 물량은 삼성이 아마 애플에 공급할 것 같고 그리고 내후년 출시될 애플 2세대 폴더블 폰도 나오고 있죠. 애플에. 거기에 또 HTG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파이nem텍은 이제 이게 내장인지죠. 이렇게. 내장인지인데 중국 경쟁사가 있는데 파이nem텍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랑. 최소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할 거라고 왜 보냐면 기존의 화학 시가 공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파이nem텍은 레이저로 시가 깎아버려요. 그래서 훨씬 주름이 덜. 그래서 애플이 이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기술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애플에도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폴더블에도 원래 들어갔고 내년엔
애플까지. 예. 그래서 애플 폴더블 폰이 설사 좀 기대 못 미쳐도 보수적 가동에도 부담 없다. 그래서 내년에 900만 대 출하가 되고 점유율 50% 가정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연간 영업이익 474억 정도 예상합니다. 내년을 보면 괜찮죠. 근데 다만 저는 내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 기대로 너무 단계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직 애플 아이폰 폴더블 나오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가가 막 지지부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처럼 좋을 땐 조심하자. 오히려 반대로. 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좋을 때 적절히 또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만 또 소외받을 거예요. 언젠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시 기간이 머니까. 그때 모아야죠. 또. 그런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더 쫓아가는 것보다는요. 자, ST팜은 2분기 영업이익이 104억 나왔고 오늘 증권사에서 좋은 평 보고서 나왔어요. 실적이 원래 예상이 60억인데 104억 나온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실적 낼 것 같고 라이텔로 물량 늘어나고 하반기 기대할 게 많죠. 렉비오, 고지혈증 치료제, 스핀라자, 올레자르산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시장이 커요. 아이오니스가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하고 있거든요. 요게 임상 중에 있어요. 아직은. FDA 나중에 승인 받길 기대하고 있고 또 제2 올리고등도 이제 증설해서 가동이 4분기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올리고동 1단계는 10월 가동하고 26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 원료 공급 중에 있는 올레자르산은 이게 고중성 지방혈증 대상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미국 환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생물보안법까지도 통과되길 그러니까 나오길 기대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잘 보시면 좋겠고 파크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원자현미경.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세 개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XTHS는 대면적 있죠. 아주 큰 거. 그러니까 원자현미경 좁은 것만 보는데 얘는 이제 대면적에 특화된 검사 장비고요. NX 마스크는 이 마스크 있죠. 이 회로 그리는 거기에 불량이 생기면 그걸 수리해주는 장비입니다. 장당 5억 이상이에요. 이게 EUV용 포토 마스크는 너무 비싸죠. 5억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나씩 손실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수리해주는 장비예요. 대만 고객사가 요청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만에만 이제 공급한 게 아니라 국내 중국에도. 그 NXWLI는 이제 합친 거예요. 하이브리드. 광학 검사 장비. 넓은 면을 빠른 속도로 하는 거. 원자협이면 좁은 면을 깊게 보는 거. 이걸 합친 겁니다. 판가도 1.5배.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어요. 산업용 원자협용 시장이 독보적이고 미세화 공정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쌉니다. 주가가 싸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정을 받을 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 NC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아이온2 기대해보자. 그래서 아이온2 이번에 FGT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FGT. 처음 들어본 용어라. 아무튼 아이온2 아마 이게 뭐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신청받은 유저들만 참여해가지고 아직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게임 어떤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후기도 받아야 되죠. 근데 좀 호평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행이고 아이온2 4분기에 나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서 아이온2 1매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주가 빠지기만 했던 NC에 드디어 빛이 들고 있고 흥행 여부는 몰라요. 정말 모르지만 출시 전까지는 적어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7, 8, 9월 3분기는 적어도 이게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 좀 빨리 더 회복되길 기대하고요. 녹십자가 알릭으로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고 남반구의 독감 백신 매출, 백신 만드는 회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분기 실적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리글로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받은 신약이고요. 이게 미국의 보험에 등재되면서 처방이 확대되고 있고 매출은 300억까지 지금 추정하고 연말까지 처방 환자 100명을 좀 1000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명인데 500명 돌파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 좋고요. 또 다만 2분기 선제적 재고 확보 영향으로 3분기에는 별도 기준 매출은 좀 미미한데 4분기부터 내년 공급 물량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해서 좀 나간 물량이 있어서 3분기는 약간의 공백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4분기에 또 내년 물량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유지했고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금일 녹십자에 대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했고 주가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회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좀 안 좋았지만 이제 회복을 기대해보고 삼성 E&A 다시 증기가 요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화공 부분 실적 기여도가 내년에 올라간다. 실적 좋다라는 얘기고 원래 이 화학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랜트 그게 원래 주 가장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게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실적 내년에 기대해 볼 필요 있고 수주 예전에 했던 게 이제 반영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너무 과소 추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화공 부분의 주요 수익원들이 내년에 다 준공돼요. 준공되면 갖가지 정산 이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 좋을 것 같다. 또 하반기에 또 다른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 네. 거기에 오늘 보니까 삼성 수주 받았잖아요. 삼성전자. 아까 공시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수주 받은 것도 있어요. 화공과 비화공 쪽. 다죠. 그래서 PBR 한 배 이하로 거래될 이유도 없고 지금 매수 좋기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천천히 오르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이제 안테나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제 원앱 서비스가 확대되고 유럽 중심의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원래 미국 중심인데 커져서 유럽에서는 원앱이죠. 예. 그리고 원래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그 스타링크가 주도를 했지만 점점 유럽 내에서도 야 우리 유럽 거 쓰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대표 기업은 원앱이고 원앱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회사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요. 지난해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해상용 이 안테나가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이게 주력이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좀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이 자주 국방하자. 그래서 미국 거 쓰지 말자. 미국 스타링크보다 우리 거 하자. 그래서 유텔셋 원앱. 프랑스가 유텔셋과 원앱은 참고로 합병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유텔셋에 투자를 했고 아마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거에 대한 투자 같고요. 영국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앱에 이제 이번에 승인받은 요 납작한 평판형 안테나입니다. 여기 게이트웨이 안테나고요.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아마존 같은 데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NF가 이번 분기 끝으로 일회성 비용 종료되고 이제 좋아진다. NCMA 구호 제품이 빠르게 증가한 것 같다. 이게 이제 모델 Y 주니프에 들어갈 신차 테슬라. LNF 2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55% 증가할 것 같고 1분기 출하량이 2배 이상. LNF 그래서 2차전지 소재 탑픽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비중국 LFP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LNF가 KLFP, 그러니까 LFP에서 양극재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혜주로 좀 부상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 두 곳, SK용 플러스 알파, 여기에 양극재 고객을 이미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LFP도 하고, NCM도 하고, 테슬라의 공급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분기부터 이제 대구 쪽에 그 6만 톤 구매 LFP 양극재 생산시설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매출이 점프하겠죠.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보고 있고 중국 대체하는 스토리가 명확하죠. 그럼 여기에 LFP를 우리 걸 써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양극재 회사가 이제 LNF라는 것도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델 Y 주니퍼에 LNF에 이 고사양 양극재가 탑재되는 거죠. 자, 금호석이 힘들었지만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 감소, 기대치 9% 하회할 전망이지만 그래도 1분기랑 합치면 괜찮고 그리고 2분기 안 좋은 건 다 반영했어요, 사실. 예, 근데 3분기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전분기 대비 39%. 그러니까 3분기를 보자. 합성 고무, EPDM. EPDM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예요. 특수 고무. 그래서 마진이 좋은 편인데 이것도 이제 좋아질 것 같고 상반기 관세 인상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가격 변동세에 컸던 영향일 뿐이다. 그래서 합성 고무 수급은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BR, SBR, 요게 이제 합성 고무죠. 범용 제품뿐만 아니라 MB 라텍스, 특수, 장갑 소재. 증설도 제한적이니까 뭐 수급도 괜찮아질 것 같고요. 중국을 규제하는 것도 호재고, 그래서 여기다 주중하는 기대까지 있으니까 금호석유 지금 또 자사주도 갖고 있고 소각도 할 거고, 예. 앞으로 5% 자사주 소각 예정인데 PBR 0.6배. 이 안 좋은 화학 업황에도 뭐 적자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LNG 선에 방폭등 있죠. 조명 만드는 회사지만 자동차 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압력 센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차를 이렇게 좀 잘 자세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어쨌든 처음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채택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동차 쪽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ESC 압력 센서 만드는 기업은 대양전기공업 포함 3개인데 한 곳은 개별적으로 판매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한 곳만 남는데, 근데 여기는 비싸요 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력 센서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급하게 달려왔고 이제 공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는 일단 파이넴텍 그 신규 시설 투자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설 투자했어요. 아마 애플에 이제 공급을 하겠죠. 아마 삼성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워낙 많이 설명드렸고,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가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했으니까,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주름 제거를 위한 내부 인지 공급사로 파이넴텍이 채택될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자는 애플만이 아니라 삼성이 내년 하반기 출시할 폴드에도, 폴드 8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다. 그래서 파이넴텍에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고밍치가, 대만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참 이례적인데, 파이넴텍의 가치가 이번에 어쨌든 급부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이 시그마 회사, 이게 어떤 공시냐면 2달 전인가, 2달인가 석 달 전에 현대코퍼레이션이 공시한 게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 MOU 맺었다고, 양해각서. 4월 4일날. 그게 공개된 거예요. 오늘 드디어, 어제. 그 회사가 시그마라는 회사였어요. 522억에 사고요. 77.6%를.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조명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작년 매출 1282억, 당기순이익 101억입니다. 이 중에 77억을 산 거죠. 지분을 인수했는데, 시그마는 차량용 그 앰비언트 라이트 아세요? 이런 거? 앰비언트. 요즘에 이게 무드등이라고 그러죠. 분위기 있게. 그거 대표 회사예요. 국내 최초로 도입했어요. 국내 점유율 절반 이상. 주로 현대차나 기아에 공급하고,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이번에 시그마 인수할 때 기업가치 평가한 건 673억에 평가를 했고, 연간 100억의 순이익을 내니까 PER 6.7배 수준에서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M&A를 한 거죠. 자동차 부품에서 M&A 하면서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고, 정몽혁 회장이 올 초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M&A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왔고, 그래서 일본의 상사 회사들은 정말 M&A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친환경, 폐자원, 리사이클의 다양한 미래 사업에서 다양한 이런 인수합병을 할 걸로 보이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워낙 싸고요. PBR 0.42배, PER이 3.1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조금 예상이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거보단 긴 호흡으로 저평가 이런 부분 M&A를 보고 투자를 좀 장기간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장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고, LG엔솔 올랐고,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도 양극재의 날이에요. 그냥 리튬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뭐 다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오늘은 물산, 뭐 삼성생명 흔들렸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포스코 피처엠이 대장주였고, 삼양식품 아까 보여드렸죠. 외국계 증권사 안 좋겠으면 그냥 우두두 빠져버립니다. LS일렉트는 그래도 좋았고요. 오늘 네, 조선주도 좋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정말 한풀이했던 날이고, 리가켄바이오 좋았고요. 반면 화장품이 오늘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 좀 화장품, 바이오는 괜찮았어요. 근데 화장품이 오늘은 좀 유독 안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ST팜 모처럼 급등 아까 말씀드렸고, 원희가 IPS 오늘 반도체도 좀 일부는 흔들렸습니다.
ISC는 또 어제는 좀 빠졌다 올라왔고, 대주전자재로 2차전지, 그죠? 예. 그냥 2차전지예요, 오늘은. 2차전지 오르고, 그 다음에 화장품 좀 빠지고, 예. 이런 좀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샀고요. 그리고 섹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리튬의 날이고, 그러니까 오늘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근데 양극재의 날이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오늘 급등했고, 그 다음 PCB 업체들도 오늘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주가 좋았네요. 2차전지 장비도 좋았고, 리비안 관련주, 전기차,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가 주도한 그런 장이고, 반도체는 그냥 큰 변화 없었습니다. 해운주는 페노션만 좀 좋았고요. IT 대표죠. 삼성 SDI. 근데 이렇게 2차전지 좋은데 SDI는 참 안 가요. 근데 셀도 가겠죠. 저는 뭐 셀도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츠가 강한 건 아닌데 골고루 올랐고, 항공기 부품주, 공기청정기 관련주, 조선주, 오늘 현대미포가 드디어 20만 원까지 갔습니다. 반면 오늘 신규 상장 기업 좀 빠졌고, 증권주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충격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물류회사, 은행주, 반도체, 3D 낸드, 백화점, 반도체 장비, 온디바이스의 건설주들, 오늘 특히 삼성물산에 좀 약간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건설주가 빠진 건 아니죠. 그리고 지주사는 오늘 SK가 좋았고요. 이제 에코프로, 그 다음에 OCI 홀딩스도 오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종합상사는 오늘 거기 효성 TNC, 근데 오늘 아까 현대코퍼레이션 좀 빠졌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M&A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 좀 빠졌고요. 통신주, 편의점 회사들도 약간 뭐 BGF나 GS는 조금 올랐네요. 엔터도 좀 쉬어갔던 것 같고요. 네. 정유 회사도 오늘 GS가 좀 쉬어갔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이렇게 좀 움직였고, 일단 이제 일주일 한번 정리해드리면 너무 고생하셨고, 시장이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번 주는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이닉스도 막 충격받고, 삼성은 또 오르고, 2차전지 오르고, 막 정신없는데, 바이오도 막 갑자기 올랐다가, 네, 강세장인데, 체력은 좀 떨어져요, 점점. 이제 열기는 좀 식어가지만, 강세 기조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 편하게 보시고, 예, 다음 주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 다 공부하셔가지고, 네, 적절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안 좋을 때 왜 모아야 되는지.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이 갔잖아요. 안 좋다. 삼성전자, ST팜, 유한양행 그런 기업들 보면 안 좋을 때 모아야 되는구나. 안 좋다는 게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안 좋을 때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모으는 거죠. 그런 게 이번 주엔 좀 많이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뵐 텐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또 영상 각각 다 토요일 올라가고, 내일은 선진장님과 강연회가 있어서 내일 1시에 제가 하고 2시부터 선진장님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